달라졌어요. 영상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밥 차리는 것 때문에 이혼 위기에 놓인 가정을 좀 볼 텐데요. 성경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에베소서 5장 28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할 제 몸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아내를 사랑을 했는데 왜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될까요? 네? 아내를 미워하는 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된다. 역으로 말하면. 자, 아내한테 잘해줘요. 밥상이 달라져요. 뭐 하는 거예요? 되돌아와요.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걸 해주면 곧 내가 원하는 걸 아내가 해주게 됩니다. 이 부분은 멸시하고 요구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오지 않고 부정적인 것만 되돌아옵니다.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아내를 미워해서 아내가 자기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영상을 보면서 우리 가정은 어떨까?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나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이것을 좀 주의하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남편에게 전화하는 아내. 오늘도 남편의 귀가가 늦어집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저 배고픈 걸 또 못 참고 하니까 밥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근데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집에 오면은 뭐 밥이라도 해놨어? 식어도 되니까 차려놓기만 하라고. 어?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너 그거 한 번이라도 했었어 그렇게? 없다고는 없지. 몇 번 손가락에 꼽아. 그러니까 내가 집에 들어오기가 싫은 거야 내가. 나는 이게 섭섭한 거야. 해주고도 욕먹는 게. 아내는 결혼 생활 내내 밥에 집착하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단 밥이 중요하고 집에 왔을 때 자기가 수저만 들을 수 있도록 모든 게 세팅이 되어줘야 돼요. 밥에 이어 매일 반복되는 육아 전쟁까지 부부는 지금 이혼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계속 우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이러니까 얘가 자꾸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나도 스트레스 받아. 나는 어버전 못 재운다고. 저 혼자 애 둘 키우는 것 같아요. 항상 집에 오면 힘들다 해달라. 아예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요. 그래서 신랑은 술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지만 저는 365일 애랑 같이 있잖아요. 하지만 모든 문제는 밥에 있다는 것이 남편의 주장. 과연 이들 부부의 진정한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남편은 10년째 집배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날씨지만
남편은 벌써 몇 시간째 칼바람을 맞으며 주택가 골목길을 분주히 누비는 중입니다. 이렇게 뛰어야 좀 덜 춥고 좀 힘들어도 좀 운동한다 생각하고 하면 그나마 좀 나아요. 3층이네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일일이 계단으로 오르내려야 하는 고된 일. 배달에 늦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습니다. 예, 우쪽입니다. 오늘 뭐 등기 올 게 있다 그랬는데 아직 안 오셔갖고. 예, 이따가 그 시간쯤에 방문 드릴 건데요. 하지만 남편은 집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일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합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몸이 힘든 거잖아요. 제가 할 일만 다 끝내놓고 나서는 뭐 마음도 편하고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데 집에 가면 뭐 일단 몸도 이제 와이프를 도와줘야 되니까 그것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싸우고 하니까 이게 나아요. 지금 남편에게 겨울 한파보다 견디기 힘든 건 아내입니다. 그 시각. 아이가 태어난 후 아내의 일상에서 쉬운 일이란 없습니다. 행복한 육아를 꿈꿨지만 몸으로 부딪히는 육아는 괴로운 현실. 남편은 이런 고충을 알지 못합니다. 집에서 논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신랑이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말이 안 돼서 제가 말을 안 해버려요. 남편의 일방적인 태도에 불만과 절망만 커져가는 아내.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좀 아내를 좀 존중해주면서 아이도 좀 돌봐주고 좀 다정다감하면서 화목한 가정 그리고 그런 걸 원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니까. 잠시 후. 남편은 왜 이 시간에 집에 온 걸까요? 하지만 무관심한 아내. 배달 구역이 집 주변이라 종종 들르곤 한다는데요. 화장실 갔다가 그냥 갈 때 있고 배고파서 와서 밥 먹고 갈 때 있고 그냥 지석이 보러 왔다가 갈 때 있고. 집에 온 김에 늦은 점심을 먹는 남편. 배달 시간에 쫓기다 보면 끼니를 먹는 날보다 거르는 날이 더 많습니다. 남편은 1분 1초를 쫓기듯 살고 있지만 아내가 밥을 챙겨줄 거란 기대는 버린 지 오래입니다. 점심 때 밥도 못 먹고 일하고 맨날 뼈 빠지게 힘들고 막 몸 쓰는 사람들인데 집에 와서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다는데 그것도 그렇게 힘드냐. 아내에게 전해지는 무언의 압력. 남편은 침묵으로 아내를 향한 짜증과 분노를 표출한 채 다시 일을 나갑니다. 남편에게 화가 나는 건 아내도 마찬가지. 지금 제가 안 차려줘서 약간 그거 한 상태에서 화가 나니까 막 빨리 먹고 대충 하고 나간 거거든요. 쉬고 싶어요. 너무 지금 힘든 상태에. 그리고 신랑은 혼자 회식을 해서 밥을 뭐 맛있는 걸 먹고 올 수도 있고 자유자재하잖아요. 전 자유가 없잖아요. 이리 와. 육아에 지치고 힘이 들수록 쌓여가는 건 남편에 대한 답답함과 서운함뿐입니다. 그날 밤 잠투정하는 아이와 한참 실랑이를 하던 아내가 결국 달래기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엄마 어디 갔어? 얘 계속 우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 어?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일부러 우는 거라고. 어떻게 하라니까. 어디가 아파서 그런 건지. 이러니까 얘가 자꾸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아이의 울음에 냉랭해진 분위기. 아까 낮잠 재웠어? 낮잠 안 잤어 그래. 낮잠 왜 안 재워? 내가 안 재고 싶어서 안 재운 거 아니야.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정 안 자면 업어서라도 제가 될 거 아니야. 업어서도 해서 안 잤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되잖아, 나한테. 내가 자기한테 그렇게 쏘아붙이듯이 얘기를 하면 자기도 얘기하고 싶겠냐고. 나도 스트레스 받아. 나는 업어서는 못 재운다고. 허리도 아프고 못 재운다고. 저 혼자 애 둘 키우는 것 같아요, 진짜. 항상 집에 오면 힘들다 해달라 이러니까 저한테 응석 부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애가 애를 키우다 보니까 뭘 아는 것도 없고 아예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요. 그래서 신랑은 술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지만 저는 365일 애랑 같이 있잖아요. 제가 풀 데가 없어요. 저녁 8시가 넘어야 퇴근하는 남편. 다음 날 배달할 물건까지 정리해야 하루 일과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향한 곳은 집이 아닌 식당. 안녕하세요. 빨간 제육덮밥 것도 주세요. 양 많이 주세요. 엄청 맛있어요. 바삭바삭해갖고. 나 이런 마라 반찬 좋아하거든. 남편은 대부분의 식사를 밖에서 해결하고 있다는데요. 사실 밥은 남편이 결혼 생활 내내 가졌던 가장 큰 불만입니다. 저 배고픈 걸 또 못 참고 하니까 밥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근데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뭘 사와갖고 이제 먹거나 거의 한 인스턴트나 뭐 주로 이런 종류다 보니까 간단한 국 종류 하나랑 그냥 반찬 있는 거 그냥 조금씩 이렇게 해주면 그냥 집에서 그냥 먹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놀고 싶다 진짜.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닌데. 남편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그럴수록 귀가 시간은 점점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화를 걸지도 않습니다. 제가 11시 2분에 톡을 보냈어요. 표시가 하기된 걸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답장이 안 오고 제가 지금 전화를 계속 2번이나 했잖아요. 2번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남편은 밥을 먹는 자리라지만 아내에겐 술을 마시기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결국 오늘도 연락 한 번 없이 늦은 귀가를 하는 남편. 아내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왜 아까 내가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았어요? 일하느라 못 받았어. 왜? 아니 좀 전에 11시 반에 내 전화 2번 했는데. 아, 버스 타고 오느라 못 받았어. 힘든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 남편이 야속한 아내. 남편도 자기 문제는 아랑곳 없이 다그치기만 하는 아내에게 지쳐버렸습니다. 술 먹고 외식하고 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항상 잡아놓고선 나 술 먹고 가 뭐해. 아내 그런 양해도 안 구하고 뭐해 그러놓고서는 늦게 오고 술 먹고 오고. 밥 먹고 반잔씩 먹고 들어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또 술 먹고 들어왔냐고. 무조건 술로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남이었던 남자는 여자의 사랑스러움에, 막내였던 여자는 남자의 책임감에 반해 10개월의 짧은 만남에도 망설임 없이 선택한 결혼. 하지만 꿈꿨던 행복은 신혼 초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힘들어왔어요. 결혼한 시점부터. 자기는 계속 외롭대요. 무조건 일찍만 오래요. 일 끝나고 바로 오래요. 같이 좀 보내고 싶고 주말에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한참 많이 싸웠다가 자꾸 이혼하자는 얘기를 처음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럴수록 아내는 임신을 더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이만 태어나면 어긋난 행복은 저절로 제자리를 찾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뱃속에 있을 때 지석이. 여기 머리, 손, 발. 2번의 유산과 1번의 시험관 시술. 결혼 7년 만에 어렵게 아이를 얻었지만 더 멀어진 부부 사이. 아기 낳고 나면 괜찮아질 줄 알고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시험관하고 뭐하고 해서 어렵게 아기를 가졌는데 애를 가지니까 이제 육아랑 살림이랑 다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엇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2명씩, 3명씩 키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왜 계속 이렇게 자기만 힘들다 그럴까? 애기만 좋아했지 막상 이렇게 애기 낳고 힘들 거라는 걸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주말 오후 모처럼 세 식구가 함께하는 식사 자리. 하지만 남편이 원하는 따뜻한 밥은 없습니다. 저도 뭐 움직이도 싫고 이 사람도 뭐 힘들다고 해서 거의 좀 시켜먹는 편이 좀 많긴 많은데 저는 좀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자신만 탓하는 남편, 아내도 불만을 터뜨립니다. 주말에는 나도 하루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 너만 그런 거 아니거든? 그러면 둘이 같이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무 되게 어렵지 않은 일도 나한테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이건 뭐 머슴인지 뭔지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이 들어. 애 키우는 사람 다 그래. 애 엄마든 애 아빠든 너만 힘든 거 아니라고 그랬어 분명히. 나도 힘들어. 나 그거 아는데. 키우고 싶으면 애를 왜 낳냐고. 애 낳으면 이렇게 쉽게 이렇게 키워주는 줄 알았어? 끝없는 아내의 하소연에 결국 화가 난 남편. 일하는 중간에서도 내가 밥 먹을 시간도 빠듯하다고 그냥 밥 그냥 식어도 되니까 차려놓기만 하라고. 어?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너 그거 한 번이라도 했었어 그렇게?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몇 번 손가락에 꼽아. 나는 이게 섭섭한 거야. 해주고도 욕먹는 게. 그러세요. 열심히 하셨네요. 참. 근데 뭘 많이 그렇게 원하는 건가? 지금은 집사람이 어떤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다 싫어요. 집에 아예 있기가 싫어요. 현실의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부부 사이의 거리는 멀기만 합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갈등의 원인부터 알아보기로 합니다. 각자 힘든 걸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저는 저 혼자 애를 좀 2명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솔직히. 아내가 예. 아니라 예. 딸 같다. 항상 이제 부모님들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항상 애를 저한테 봐달라. 어머님한테 봐달라. 제 남동생한테 봐달라. 이렇게 애를 항상 누구한테 맡기려고만 하고, 저희 집에 가도 저는 불편해요. 항상 애를 맡기려고 오는 사람 같은 느낌인 거죠. 남편의 말에 아내는 오히려 배려받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가 억울합니다. 전 맨날 애기 밥 먹이면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주말에는 신랑이 있으면 신랑이 애를 보게 되면 어딜 가서는 저도 편안하게 앉아서 밥을 좀 먹고 싶어요. 느낌이 애기 같으세요. 또 막내에다 오빠랑 터울이 좀 있어서 이렇게 이쁨만 받고 잘 알아와서 그런지 아마 그래서 신랑이랑 자꾸 부닥치는 것 같아요. 아내가 철없게만 느껴지는 남편. 최근 큰일을 겪으면서 아내에 대한 실망은 더 커졌습니다. 얼마 전에 또 아버지가 좀 안 좋게 좀 세상을 떠나셨는데 지난해 10월 폐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남편의 고통을 아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쪽도 짊어지고 저희 이 사람이랑 지석이도 짊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니까 너무 버겁고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랬겠어요.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제가 그나마 좀 한 어깨의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자기 짐 좀 덜어가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거기에서 제가 쓰러질 것 같아서. 남편의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아내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동도 트지 않은 이른 아침. 배달 나가기 전 준비 작업을 해야 하는 남편의 하루는 남들보다 일찍 시작합니다. 온종일 밖에서 추위에 떨어야 하지만 속을 채워줄 따뜻한 아침밥은 오래전에 포기했습니다. 떡이요. 배고플 때나 이럴 때 그냥 먹으면서 다니려고. 아침도 거의 못 먹고 점심도 거의 못 먹는다시피 해갖고. 남편에게 남은 건 책임감이라는 무게뿐입니다. 한편 집에서는 청소가 한창입니다. 밥은 차리지 않아도 육아가 아무리 힘들어도 청소만큼은 단 하루도 거른 적이 없다는 아내. 아내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건 다름 아닌 청소입니다. 남편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 신랑은 하는 말이 그거더라고요. 미리 준비를 다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와서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게. 근데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내는 밥에 목숨이 걸린 것처럼 구는 남편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집에 오자마자 밥을 바로 먹을 수 있는 날은 결혼 생활 9년 동안 별로 없었다는 남편. 이 정도만 돼도 남편은 불만이 없습니다. 간단한 국 같은 거 하나만 있으면 저는 뭐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자신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왜 항상 자신을 탓하는지 늘 비난만 하는 남편이 원망스러운 아내. 그리고 그 비난의 시작은 언제나 밥입니다. 아까 제가 그동안 안 차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해줘도 욕먹는 거라니까요. 그걸 참 동영상을 이제부터 찍어놔야겠어요. 모든 게 헛수고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는 아내. 분노는 결국 떼쓰는 아이에게로 향합니다. 야!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라니까. 몇 년째 똑같은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 부부는 왜 이렇게 돼버린 걸까요? 먼저 무엇이 이토록 아내를 힘들게 하는지 그 이유부터 살펴봅니다. 지금 부인은 뭐 애기 보는 거 힘들어요. 이게 애기가 있고 없고의 상황이 아니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됐어도 나는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뭔가 자꾸 저를 힘들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이게 심리검사를 이제 받았잖아요.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결혼 생활로 인해서 힘들까? 힘들어진 걸까? 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의 이야기에 혼자 오랫동안 고민한 듯 속마음을 털어놓는 아내. 초등학교를 욕심을 내서 강남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됐는데, 이사를 가면서 환경이 확 바뀌고 나서 제가 뚱돼지 같이 돼지처럼 살이 팍 찌었거든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면서 그게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할머니와 고모까지 함께 살며 막내로 늘 사랑만 받았던 어린 시절. 하지만 8살 때 이사를 하며 모든 것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외모가 변하고 따돌림까지 당했던 아내. 어머니마저 일을 나가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희 엄마는 저하고 오빠를 띄워놓고 일하러 나가서 돈 버는 것만 생각을 하고 딸 아이가 어떤지 이걸 전혀 모르셨어요. 엄마가 워낙 바쁘니까 그걸 엄마한테 얘기하지도 못했고. 돈만 벌어올 뿐 취미 생활을 즐기며 가정에는 무관심했던 아버지. 맞벌이에 시집살이까지 하며 홀로 자식을 챙겼던 어머니에게 아내는 차마 힘들다 아프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후회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제 어렸을 적에라도 누가 바르게 잡아주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상처받은 어린 딸이 의지할 수조차 없을 만큼 한없이 작고 약해 보였던 어머니. 아내는 과거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나 일하잖아. 뭐가 힘들어? 다 그렇게 살아. 쟤좀 도와줘야지 이게 뭐냐고. 어린 시절의 기억 중 가장 선명한 기억 하나를 마주하는 아내. 이 장면 보는데 느낌은 어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엄마 입장에서요. 이제부터는 엄마가 강한 엄마가 돼보세요. 상처가 아물려면 스스로 강한 어머니가 되어 그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풀어내야 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일 도와.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살 거야. 빨리 와. 아니, 이번엔 안 가고 우리 엄마 아빠 산소 가서 엄마 아빠 보고 올 거야. 이때 아내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보는 전문가. 근데 어머니 감정이 안 올라오죠. 왜 그럴까요? 감정이입이 안 돼. 감정이 잘 안 올라가는 게 아주 뭐 의미 있는 지금 그 반응이긴 하거든요. 언제 이게 다른 상황에서 어려워요? 기쁠 때는 많이 기뻐하는데 이게 슬프거나 이럴 때는 좀 감정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지금 나를 이렇게 감정을 메마르게 했을까? 또 다른 기억을 떠올리는 아내.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가 한 5살 정도 됐을 거예요. 5살 정도 됐었고. 키가 안 닿는데 오빠가 그냥 저 두고 쑥 나가버렸거든요. 그래서 고소공포증하고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많이 힘들거든. 강박증이 너무 심각하다 하더라고요. 강박증이 뭐예요? 씻었는데 막 묻으면 막 더 씻고 싶고. 실제로 아내는 청결에 유독 예민하고 집착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지금 트라우마 후유증이라고 봐도 될 거예요. 네. 감정이 많이 메말라 있어요. 아내가 힘들었던 이유에는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었다는 걸 남편도 오늘에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자기야 살려줘. 더 크게! 자기야 살려줘. 더 크게! 나 힘들어. 목소리 안 나오네. 포기할 거예요? 빨리 와서 도와줘. 난 자기가 필요해. 아내의 도와달라는 말에 늘 외면하고 멀어지려고만 했던 남편. 이제 마음을 열고 아내에게 한 걸음 다가섭니다. 느낌 어때요? 남편이 와 있으니까. 끔찍해요. 듬직해서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분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가.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았던 어린 시절. 하지만 이제는 남편이라는 든든한 보호자가 있기에 세상과 맞설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내를 혼자 두는 것은 아내를 그 공포 속에 몰아넣는 거예요. 마치 혼자 버려진 예전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는 그 느낌일 거란 말이죠. 아내가 남편이 함께 있을 때 갇혀있는 공간이 갇혀있는 게 아니고 열린 공간으로 바뀌어요. 그럴 때 아내가 내 존재에 대한 명확한 인식도 할 것이고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외로울 필요도 없는 거죠. 이럴 때 에너지가 나와요.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 부부에게 갈등은 싸움의 불씨가 아닌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과제일 뿐입니다. 주말 오후 남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상처로 겪는 아내의 고통을 공감하고 노력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많이 도와주고 싶고 뭐 조금이라도 도움 주고 싶고 그런 식으로 마음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어머니냐? 응, 우리 엄마야. 여기서 나 어딨나 찾아봐. 내 뒤에 있지. 어떻게 알아서? 까무잡 해갖고 딱 티나네. 아버님 아니에요? 맞아. 나 어릴 때 기억은 별로 없어. 내가 사진 아버지 사진 한 장에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남편. 아버지 생각하면 많이 힘드신가 봐요. 좋은 모습 많이 못 보여드린 게 많이 속상하죠. 그런데 남편의 눈물 앞에서 예상치 못했던 아내의 반응. 이거 되게 잘 나온 것 같아, 자기야. 동영상. 아내에게 위로를 바라는 건 무리인 걸까요? 남편은 마음 한편이 아리고 허전해집니다.
상담 후 부쩍 더 마음이 복잡해진 남편. 잠시 숨을 돌리며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오늘 일하세요? 그냥 전화해봤지 뭐.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홀로 계신 어머니. 더 자주 어머니를 찾아뵙고 싶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술을 드시고 어머니와 자주 다투던 아버지. 한때는 그런 아버지를 미워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된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와 뒤늦은 후회. 엄청 고통스럽게 돌아가셔갖고 그래서 엄청 자식된 도리를 좀 많이 후회가 되기도 하고 이제 한 분밖에 없으니까 더 많이 챙겨드리고 싶고 이제 어머니를 보살펴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처자식도 건사하기 힘든 자신의 현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날 밤 시댁 얘기를 꺼내는 아내. 이제부터는 뭐 생신 이런 거 아니고 그럴 때는 한 주 걸러서 가였으면 한다고. 사람이 지킬 도리는 지키고 좀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요지가 그거잖아. 뭐 생신이거나 그런 거는 그런 것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은 인사를 가되 한 주를 가면 한 주를 쉬자고. 둘 다 못 쉬니까 너 지금 힘이 들잖아. 아니면 토요일날 가고 오면 일요일날 쉬는 식으로 이렇게 하자고. 시댁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지는 남편이 아내는 못마땅합니다. 물론 저도 우리 집에서는 좋은 딸, 또 시댁에서는 좋은 며느리, 또 남편한테는 좋은 아내, 아들한테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제가 일단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아내를 이해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남편은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부부는 다시 어긋나고 있습니다. 표정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왜 상담받으면서 왜 자기만 편해지려고 하고 나는 왜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본다는 얘기를 하시나요? 약간 그런 느낌도 들죠. 네. 제 상황은 딱히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이 사람을 좀 많이 위해줘라. 나는 이해를 못 받는 것 같고 이 사람만 더 이렇게 해주라고 하는데. 저 조금 나갔다 올게요. 결국은 다 제 잘못인 거거든요. 앉으세요. 아니 조금 앉으세요. 나갔다. 아니 분노가 여기까지 쌓여서.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러니까 다 제 잘못이에요. 지금 희경님한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생님한테 섭섭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섭섭한 게 아내 편은 그러니까 제가 할게요. 항상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나오니까 뭔 얘기를 해도 얘기가 잘 진전이 안 되고. 그래요. 저만 답답하고 미치겠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인데 자신을 이해 못해주는 남편이 원망스러운 아내. 제가 그래서 치료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감정이 메말라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이러지 않았는데 토닥토닥 해주는 것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옆 사람한테는 하라는 거군요. 지금 뭔가 본인 위주로만 지금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희경님 지금 굉장히 말씀 들어보면은요. 나는 당신한테 감정의 정서적인 부분에 다가가지 않는 게 합당하고 당신이 나한테 안 하는 건 그건 아주 매우 나쁜 거고 지금 이 논리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상담 선생님들까지 끌어다 당기면서까지 합당화하세요. 그거는 희경님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자리에서 남편이 다가오기만을 바랬던 아내. 전문가가 혼자 애쓰느라 힘들었을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나도 힘들잖아요. 그거 똑같이 힘들어요, 남편. 남편 똑같이 힘든데 남편은 그거 해봐요. 애써 본다고요. 근데 뭐 긍정 피드백이니 뭐니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그 어려운 걸 했는데. 그럼 그 어려운 거 해낸 거를 그러면 알아놔도 줘야죠. 남편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왜 미처 알지 못했을까요? 혼자서 외롭고 힘들었을 남편이 이제야 아내의 눈에 들어옵니다. 이 순간 아내는 참 많이 미안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하는 솔직한 반성과 다짐. 자기도 배려받고 싶었는데 맨날 나만 배려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서 미안하고, 나도 이제 배려를 많이 해주고 따뜻한 말을 많이 해줄게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적에도 그렇고 너무 일이 고되니까 일에 치여서도 그렇고, 사실 내 마음 위로해주는 그 누구가 사실은 없어요. 사실 부모도 아니고요, 형제도 아니고요,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희경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희경님이 그동안 일부러는 아니지만 그렇게 의미 두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남편한테 해주세요. 당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정말 마음 힘들었지. 더 많이 위로해줬어야 하는데. 남편이 바라는 것도 아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애쓴다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아내는 서툴지만 노력을 약속합니다. 이제 서로의 아픔을 마주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의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와 부정적인 모습을 그림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해보는 부부. 아내는 사자와 쥐로, 남편은 반으로 분리된 자신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자책감, 혼자 자기 비하를 많이 해요. 자기 비하하고 있는 사자인가요? 아니요, 사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난 상태고요. 이제 쥐를 표현한 건데, 쥐는 약해요. 그래서 동물을 무서워하는, 그런 사자를 무서워하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제가 혼자 두렵고 공포 있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네요. 그렇죠? 그런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남편도 좀 헷갈리거나 힘들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한편 자신을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분리한 남편.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표현을 좀 그린 건데요. 혼자 계신 어머니도 이제 봐드려야 되고, 직장에서 이제 뒤처지지 않게 좀 많이 더 노력해야 되고, 노후의 건강에 한도 끝도 없거든요. 너무 버겁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둘 다 생각이 많고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한테 계속 서로를 이제 괴롭혀서 네가 해라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서로가 너무 힘드니까. 그랬을 때 지지적인 환경이 좀 필요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두 개의 그림에서 장점을 찾아내야 돼요. 부부는 장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도 행복한 세 식구가 있잖아. 웃음을 갖고 있잖아.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고. 서로의 장점을 찾고 칭찬하는 것만으로도 부부 사이에 쌓이는 믿음. 그 용맹함 속에 항상 당신의 따뜻함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걔는 눈치가 빠르다 보니까 이제 먼저 해야 될 일을 아는 거죠, 그냥. 굉장히 많은 거를 책임지려는 사람이에요. 책임감이 있어요. 갈등은 하지만 정말 땅을 지지하고 있는 다리는 하나로 딱 이렇게 서 있는, 똑바로 서 있는 그런 걸 갖고 있어요. 힘이고 갈기 때문에 권위를 상징해요. 그래서 가족 내에서 내가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 그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그런 힘을 좀 길러야 돼요. 서로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나누는 첫걸음인 걸 부부는 깨닫습니다. 아내 생각에 서둘러 퇴근한 남편. 아내도 그런 남편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아빠 기다렸어. 수아 씨 지금 뽀뽀해 주신 거예요? 그러냐. 뽀뽀해준 거지요. 원래 그랬는데 싸우고 안 좋으면 원래 해줬어요. 잘. 아직은 어색해요. 잘 해줄게요.
달라진 것은 또 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원하던 정성 가득하고 따뜻한 아내의 밥상. 방금 했지. 소세지 볶음이랑 짜장밥 했어요. 자연스레 칭찬이 이어집니다. 주석이도 이쁘고 당신도 이쁘고 그냥 당신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는데? 좋아지고 있고 이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더 노력하고 싶고 남도 배려해줘야 되는 그런 걸 알겠더라고. 그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육아로 인한 갈등을 반복했던 부부. 아이와 관련된 사소한 일상조차 부부에게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였는데요. 과연 부부의 양육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나는 업어서 못 잔다고. 허리도 아프고. 자, 여기서의 목표 행동은 아이를 재우는 거예요. 지금 잠투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서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목표 행동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안 그러면 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적절한 양육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정감은커녕 부모님의 관계도 더 안 좋아질 수 있고 양육이 더 비일관적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습관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틱도 나타날 수 있고요. 공격성도 나타날 수 있고 자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는 거잖아요. 나는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죠. 부모의 싸움으로 불안을 느꼈을 아이. 이제부터라도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사랑받고 내가 자랐구나를 알려주고 싶으신 두 분이시잖아요. 그 베이스는 뭐냐? 엄마가 건강해야 돼. 하루 종일 보는 건 엄마기 때문에 엄마의 영향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부부를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아버지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사이가 나빴던 큰아들 부부를 걱정했던 아버지. 빠이빠이. 지석이 왔어요. 응. 할아버지가 지석이 엄청 많이 좋아했었는데 기억하지 지석이? 행복한 모습을 아버지께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던 남편. 이제는 편히 쉬시라고 서로 아껴주며 잘 살겠노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제가 할아버지 빠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상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뭐 밥도 따뜻한 밥에 우리 재봉님은 일하기 시작할 때부터 밥으로 했다가 지금 종결하면서까지도 밥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아우 창피해. 아니 너무 좋아요. 사실은 밥이라는 거는 그냥 상징적인 하나의 표현이고 나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리고 나의 위로이기도 하고요. 밥 하나 한 그릇 그거에서 남편은 모든 게 다 치유될 정도 수준으로 가슴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정성스럽게 밥 한 끼에 대해서 정말 알아주는 것만 해도 이 사람은 풀 기능을 다 해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누구한테? 부인한테. 네, 그거예요. 자기한테는 좋은 아내, 지덕이한테는 좋은 엄마가 되도록 노력할게. 고맙고 힘낼게. 사랑해요. 이제는 밥 때문에 웃는 부부. 결혼 9년 만에야 서로의 마음을 보게 된 부부는 지금부터 진짜 사랑을 시작하려 합니다. 사모님은 밥 잘 차려요. 아주 간단한 거, 아주 간단한 게 내가 위로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따뜻한 말 듣고 싶잖아. 상대도 그런데 요구만 하죠.
나한테 해달라. 왜 안 해주냐? 둘이 똑같이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좀 맞춰달라고. 나 힘들다고. 맞춰주는 사람은 없어. 그러나 내가 끝간데 없이 이제는 부정적 사이클이 도는 거야. 전문가가 다른 거 바꾼 거 아니에요. 당신이 원하는 거 상대도 원한다. 먼저 해줘라. 그러면 상대가 바뀐다. 그래서 네가 정말 원하는 걸 상대가 해줄 거야. 그러면 가정이 행복한 거야. 관계가 행복한 거야. 삶이 행복한 거야. 우리는 그렇게 무지해서 자기의 아픔을 느끼고 아프다고 아우성치고 아프다고 나한테 맞춰달라고만 욕을 합니다. 전문가가 저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저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혼을 했겠죠.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은가 배우셔야 됩니다.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손해가 아니오. 내가 사랑해서 주어서 그에게 가서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오. 주면 반드시 돌아온다. 먼저 할 줄을 몰라. 자, 광고 2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린 후에 재직회의 하도록 하겠습니다.